안녕하세요. 알트 NYC가 제공합니다. 미술 투자로 부자되기 알티스 TV입니다. 지난번에 영상으로 예고를 드린 대로 오늘은 NFT의 법적, 기술적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가 여기에 만만치가 않아 라고 적어놨잖아요. 정말 이 분야는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소문들이 너무 많이 들려와요. 누구누구가 NFT 거래소를 차렸다. 누구누구가 NFT를 발행한다. 뭐 그걸 가지고 돈을 벌었다더라. 지금 뭔가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오는데 정말 믿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좀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지금 이슈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좀 깔끔하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도 자본만 있으면 근데 그런 자본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몇백만 원에서부터 몇 억 정도인데요. 여러분도 그 정도의 자본이 있으면 가상화폐 또는 NFT 또는 블록체인 그 어떤 종류의 거래소든 뭐 코인 발행이든 사업이든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만드냐고요? 몇백만 원에서 몇 억 정도의 돈을 지불하면 이런 걸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주겠죠. 지금이라도 당장 인터넷에 검색해보세요. 한번. 블록체인 사업자 차리기, 블록체인 거래소 만들기, NFT 거래소 만들기 이런 거 찾아보면 이런 사업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자들은 대행해주는 업체니까 이쪽에 기술이 있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이것이 불법도 아니고요. 합법입니다. 작게는 몇백만 원 수수료 정도 지불하면 되고요. 많게는 큰 1억, 2억이면 큰 돈이라면 큰 돈일 수 있겠지만 사업장을 차리기에는 그렇게 아주 큰 돈도 아니에요. 그 정도의 돈만 있으면 여러분도 이 거래소나 또는 블록체인 관련된 어떤 종류의 사업이라도 사업장을 차릴 수 있어요. 모바일이나 온라인에서.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구나 차릴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차릴 수 있으면 옆집에 철수 엄마도 영희 엄마도 차릴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런 전문성이나 지식이나 기술이 없어도 이렇게 쉽게 이런 종류의 사업체를 차릴 수 있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런 소문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좋기도 하지만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고 또 여기서 돈을 번다든지 사업을 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저작권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작권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NFT는 그런데 저작권자의 저작권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행인이나 또는 그 창작자에게 계속해서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발행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자, 창작자에게는 이런 제도가 시스템이 굉장히 좋잖아요. 내가 창작을 했는데 계속 판매가 되고 거래가 될 때마다 창작자에게 계속해서 수익이 돌아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보호해 줄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죠? 하지만 이렇게 지분을 부분 판매를 할 경우에 이러한 형태의 NFT는 증권으로 분류되고요. 현재 법에 의하면 이것을 판매하거나 발행하거나 하게 됐을 때는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미국 증권관리위원회 SEC에서는 하위 테스트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것을 관리, 감독하고 규제하는데요. 이 하위 테스트라는 게 지금 비판도 많이 받고 있어요. 현재 상황에 너무 맞지 않다, 너무 옛날 법이다 라는 것을 들어서 이유를 들어서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거나 말거나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것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하위 테스트에 의해서.
자, 여러분이 지금 크립토 펑크 이미지를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NFT계에서 굉장히 핫하고 유명한 크립토 펑크, 지난 6월 소더비 경매에서 무려 1170만 불, 그러니까 약 139억 원 정도에 판매가 됐습니다. 자, 이런 장난 같은 그림이 어떻게 이렇게 비싸게 팔렸을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또 관심도 그만큼 높아졌겠죠. 지금 인기가 있고 뭐 돈을 벌 수 있고 가격이 많이 오르고 이런 NFT는 파인아트 NFT가 아니라 이런 장난 같은, 애들 장난 같은 이런 이미지예요. 뭐 돼지 10,000마리 발행한 거, 뭐 원숭이 5,000마리 발행한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게 핫하게 거래되고 판매되고 또 큰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그에 반해서 이 파인아트 쪽은 조금 더디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는 블루칩 작가들의 이 NFT도 유명 갤러리나 또 뮤지엄에서 발행을 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핫하지는 않아요. 그게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그러면 이 NFT는 무엇을 가지고 이 작품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걸까요? 자, 이렇게 대충 낙서로 막 그린 이런 것조차 NFT 발행이 가능합니다. 어린아이가 그리건 전혀 미술과 상관없는 김사원이 그리건 똑같습니다. 자, NFT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것은 가치가 없고 크립토 펑크는 값이 비쌀까요? 대체가 불가능하다, 희소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희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크게 시사하는 바는 희소 가치가 있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 장난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다 희소 가치를 심어줍니다. 한정 수량만 발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뭘 하죠?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트위터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SNS를 통해서 마치 BTS 아미가 막 팬덤을 형성하는 것처럼 이 크립토도 마찬가지로 팬덤 같은 것을 형성해서 SNS에서 사람들이 활발하게 커뮤니터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올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대체가 불가능하다, non-fungible, 그리고 희소 가치가 있다, 그리고 팬덤을 형성한다, 커뮤니티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은 이제 NFT가 값이 올라가는데요. non-fungible 토큰, 대체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의 성격은 원래 파인아트가 가지는 성격이 아닌가요, 여러분? 원래 미술 작품은 non-fungible이잖아요, 그죠?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토큰화 시킨 게 NFT예요. 지금 여기다가 토큰화만 시키면 non-fungible 토큰이 되는 거예요, 일반 아트를. 그런데 이게 이제 영원히 이 가격일까? 영원히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까? 이게 또 의문이란 말이죠. 왜 그런 의문이 들까요? 이 이미지 자체에 희소성도 있고 팬덤도 형성되고 또 non-fungible이니까 대체가 불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걱정이 돼요. 이게 가치를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파인아트 쪽은 조금 더디게 가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돌덩이에 금을 도금해서 금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는 유쾌한 일이지만, 다이아몬드에다가 진흙을 묻혀가지고 흙처럼 그냥 일반 돌처럼 만드는 거는 좀 유쾌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인아트는 조금 천천히 가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이 탄탄해야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 분야를 공부하고 알고 계속 주의를 기울이되 본질적인 건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미술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NFT에 계속 관심을 너무 많이 갖지 말고 진짜 미술 공부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영상을 1강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제 구독자가 되신 분들은 NFT 영상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처음부터 꾸준히 이제 보셨던 분들은 진짜 미술 투자에 관심이 많으셔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탈자가 많이 안 계세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오랫동안 업데이트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주시고 여기에 계속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더 좀 정확하게 정보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 1강부터 훌륭한 미술작품의 조건을 꾸준히 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기술, 이거는 토큰화 시키는 거는,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기술이에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창작자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뭔가 계속 새로운 거를 도전하고 새로운 걸 창작하고 싶어 해요. 당연한 일이겠죠. 가장 가까운 과거로 가볼까요? 여러분, 미디어 아트. 미디어 아트가 얼마나 새로운 거예요. 붓 대신 카메라 렌즈를 사용하고 사운드를 사용하고 영상 편집을 해서 새로운 장르의 예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본질적인 게 바뀌나요? 예술을 바라보는 어떤 본질적인 개념과 가치가 바뀌나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가치는 변치 않는 거예요. 예술을 보는 기준, 훌륭한 작품을 바라보는 기준은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앞선 영상을 꼭 봐달라는 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또 따로 쌓은 지식들이나 경험들을 이제 살을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 NFT 마켓을 바라보시면 좀 더 다르게 보일 것이고, 좀 더 폭넓게 보일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복잡하고 소문만 무성한 이 시장에서도 좋은 작품을 가려서 좋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법적인 규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지금 현재 법적인 규제가 어디까지 왔느냐. 먼저 저작권 문제 말씀드릴게요. 최근 2월 25일 날 나온 뉴스예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죠. 저작권. 그런데 이제 내가 컬렉터인 거예요. 컬렉터라서 작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NFT를 발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거니까.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저작권 침해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차 저작물, 또 복제, 지적재산권 등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다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작품을 막 복제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작권자에게 그래서 계속해서 수익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블록체인에서. 그런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또 증권법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증권법은 뭔지, 증권법에 위배되는 거는 또 뭔가 한번 또 다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파이 NFT에 이어 거래소까지 미국에서 가상자산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낸다는 기사가 나왔죠. 자, 4월 5일 날 나온 뉴스죠. 가장 최근 뉴스인데요. 지금 이 규제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작년 겨울쯤에는 그 솔라나라는 거래소에서 한번 경고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 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NFT 상품들이 증권법에 위반된다고 다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올라와 있던 NFT 작품들이
가격이 일단 내려갔겠죠. 네, 당연히 거래소에서도 퇴출됐고, 그렇다고 해서 그 블럭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손해는 누가 보나요?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 사실 미국 정부 규제 기관에서도 지금 애매하고 뭔가 정해진 규칙이 아직 성립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인 것도 있고 그냥 경고만 먹은 것도 있고, 또 규제 기관을 하나 새로 만들지 아니면 SEC에서 관할하는 거를 다른 기관에서 좀 나눠서 관리를 할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규제가 정비가 될 때까지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술은 중간 거래소를 없애는 겁니다. 은행 같은 경우도 디파이 때문에 은행이 없어질 지금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지금 정부 기관에다가 우리에게 어떤 권한을 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는 중이고, 은행이. 이 미술품 거래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갤러리가 어쩜 필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갤러리가 필요 없다는 말은 중간에서 중간 거래를 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갤러리들이 다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전문성과 신뢰를 쌓아온 그 갤러리들은 그 네임 자체가 브랜드입니다. 그렇게 가치가 있고 신뢰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 그런 갤러리나 어떤 기관들은 오히려 더욱더 역할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한 3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법적인 규제가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발행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 이 NFT는 탈중앙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사람들이나 어설픈 회사와 여러분이 함께 일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창작자라면. 탈중앙화이기도 하고, 탈중앙화라는 말은 사실 초중앙 집중화와 같은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설픈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엮일 일이 없다. 이웃집 영희 엄마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 NFT 거래소에 가서 여러분의 소중한 이 창작물을 함부로 거래하지 마세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하지 마라고 하느냐? 3번째, 블록체인의 이 성격 때문에요. 블록체인 한번 생성되고 거래되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는 주홍 글씨와 같은 거예요.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기만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지금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작품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요. 아직 이 크립토의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또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지금 클림트에 작품을 올려놨는데요. 이 작품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한 뮤지엄에서 이 작품을 NFT 발행을 했습니다. 귀스타프 클림트 너무 유명하고 인기도 많고 대중들이 모두 다 잘 알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non-fungible 아트죠. 이걸 지금 토큰화 시킨 건데요. 이걸 지금 조각조각 나누어서 NFT 발행해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음 시간에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다뤄보려고 하고요. 오늘 좀 디테일한 내용을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네요. 제가 라이브 방송도 하고 싶은데 구독자가 1000명이 넘으면은 프로그램을 좀 좋은 걸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제가 구독자가 1000명이 넘으면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디테일한 이야기, 좀 천천히 좀 자세한 얘기를 같이 나눠보는 것도 되게 재밌고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기술적인 문제, 블록체인 NFT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 안 된 문제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 감사합니다.